자, 2020년 12월 20일 일요일 붕어형의 썰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자, 오늘 지나면 정확히 열흘 남습니다. 우리 2020년. 날씨가 춥습니다. 이번 주 내내 날씨가 춥고, 참 이번 겨울은 유독 우리들한테 더 차갑고 매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네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에 저도 좀 많은 걸 겪었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님에도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소개시켜 드렸지만, 뭐 그럼에도 어떡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살아야 되는데, 뭐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의도한 게 아닌데 막그 일이 꼬인다거나 좀 우리가 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좌절하신다거나 그런 걸로 제이진이 뭐으세요?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잘 이겨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저와 같이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조지님 들어가세요. 제이진이 반갑습니다. 제이진이 아까 던드 끝났는데. 자, 아무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복귀적인 설명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썰입니다. 시청자 사연이고요. 투수강생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투수강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최근에 사연을 굉장히 많이 보내시는 분이에요.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주저하면서도 붕어형님께 조언을 구하는 길밖에 없어 또 글을 써봅니다. 저도 제 자신이 일반적이고 평범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받은 성적이나 결과를 학원이나 가외를 받아서 가능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렵거나 평범한 환경에서 무언가 결과를 얻은 사람들만 인정과 격려를 받는 것 같아 때때로 서글프고 외롭습니다. 원래 친구도 많지 않지만 그 친구들에게도 너무나 섭섭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겸손한 태도로 친구들을 대해왔고 마음을 다해 상대방과 지내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외로워서 친구를 갈망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는 진정한 친구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가을인가부터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학교를 그만두고 요리 공부를 하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그러고 싶은 마음은 일부이고 사실은 미쳤냐고 하면서 정신 차리라는 말과 저의 고민을 들어주고 또 격려의 말을 듣고 싶었지만 부모님의 경우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힘들어하고 방황하고 있다는 걸 잘 아시기에 그게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길이라면 그렇게 하라고 하시고 친구들의 경우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걸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제가 부럽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저한테 그만큼 관심도 없고 이해하기도 어려우며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자존심을 버려도 저와 사람들 사이에는 견고한 벽이 있는 것 같아 너무 허망합니다. 너도 힘든 게 있구나. 용기를 내. 이런 말 한마디 듣고 싶은 것이 그렇게 어렵고 무리한 생각일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이거는 있잖아요. 제 경험상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에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 자본주의라는 게 뭡니까? 돈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만 가질 수 있고 쟁취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자본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자본주의에서 항상 통용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물질 만능주의예요. 돈이란 물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사실 그거 틀린 말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간 대부분에 이 돈이 작용하고
돈 때문에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죽어지고 왔다 갔다 하고, 돈 가지고 내 배우자가 바뀌고, 돈 때문에 이혼하고, 돈 때문에 사이 갈라지고, 돈 가지고 사람을 쥐락펴락할 수 있고, 이런 경우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겪습니다. 저는 우리 수강생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왜 내 마음을 이해 못할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이미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나도 힘들고, 나도 절대 쉽지 않은데, 이 인생이. 나한테도 고비가 많았고, 어, 나도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도 시큰둥하고 잘 안 듣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절대 그 사람들이 나쁜 의도로 그런 게 아니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사람들이 왜 님의 어떤 얘기를 안 들어주려고 할까?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볼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고등학교 넘어가면 환경이란 부분에 사람들이 예민하게 발동을 해요. 환경. 그 환경은 뭐냐? 집안 환경. 그 집안 환경 중에서 가장 핵심은 돈입니다. 왜냐? 고등학교 넘어가면 경제적으로 좀 부유한 사람하고 부유하지 않은 사람의 어떤 갭 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학생들한테 굉장히 무겁게 다가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집이 어렵다거나 가지지 못한 사람들, 비싼 학원이나 비싼 어떤 그런 교육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은 그런 교육을 쉽게 듣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어떤 적개심을 느껴요. 박탈감 느낍니다. 왜냐? 나는 듣고 싶어도 못 들으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하니까. 이미 대한민국 사회가 노력만으로 뒤집을 수 없다는 거. 개인의 어떤 그런 열정만으로 어떻게 바꿀 수 없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통 고등학교에서 좀 많이 느껴요. 중학교 때는 그냥 격이 없이 이렇게 올리다가 고등학교 때는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는 이제 어느 정도 돈, 돈과 사회적인 지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나이예요. 물론 100% 안다고 장담할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아는 나이입니다. 사회적 지위라는 게 뭐냐? 돈이 없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못 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돈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걸 쉽게 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그 왜 안 들어주는지 아세요? 그럼 내가 역으로 얘기할게요. 내가 그 친구를 얘기할게. 수강생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야, 너는 왜 내 얘기 안 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나는 이런 입장이에요. 야, 나는 우리 집이 어려워가지고 난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너는 그거 쉽게 하잖아. 난 집이 어려워서 감히 부모님한테 해달라고 하지 못하는 거 너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그리고 너는 뭐 수능 쳐가지고 망쳐도 재수든 삼수든 뭐 하겠다 하면 부모님이 해줄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이번 시험 망치면 끝이야. 재수? 부모님한테 어떻게 해달라 그래? 집이 어려운데. 아, 딩동님 뭐으세요? 그런 입장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집안 환경, 재력이라고 하죠. 이 재력이라는 게 피부로 와닿는 나이가 고등학교 때예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는 사실 수능 준비할 때 학교 수업만 들어가 준비하는 거로는 많은 학생들이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많은 학생들이. 그래서 사교육을 나도 듣고 싶다는 마음이 다 간절해요. 근데 다 못 들어요. 왜냐? 돈이 많이 드니까.
부모님한테 그걸 해달라고 하면 부모님 어깨가 가뜩이나 힘든데 더 무거워지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수강스님은 솔직히 말해서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잖아요. 그 선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하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걸 그 나이 때 느낀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러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그때부터 느끼기 시작을 해요. 피부로. 나는 부모님만 해달라고 해도 못하는 거를 얘는 그냥 하고 싶으면 막 할 수 있구나. 그지? 그런 거 좀 비싼 거 들어도 아무 상관없구나. 나는 그런 거 듣고 싶어도 못 듣는데. 거기에서 친구들한테 상대적인 박탈감이 와요. 그 박탈감이 와버리면 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없게 돼요. 어차피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더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고등학교 졸업을 하잖아요. 그럼 대학을 가요. 대학을 가면 그때부터는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제 더 이상 고등학교 친구가 아니에요. 그냥 교복 입고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그래도 제 나름대로 진솔한 자세로 다가가는데 그것도 결국 가시적으로 보이는 걸까요? 가시적으로 보이기보다는요. 음, 가시적으로 보이기보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진솔한 자세나 어떤 그런 걸로 넘어갈 수 없는 한계라는 게 있어요, 한계. 왜냐하면 여러분 고등학교 해가지고 수능을 보잖아요. 수능을 보면 대학을 가는데 그 대학을 어디 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의 진로가 달라지잖아. 인생의 진로가 달라지면 아무리 내가 고등학교를 같이 거쳤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냥 동창이라고 같은 학교를 다녔다고 같은 반을 같이 했다는 것만으로 친하게 다가갈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가식이고 아니고를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수강생님 잘 들으세요. 가식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신분이라는 게 그만큼 무서워요. 신분이라는 게. 같은 학교 다닌다고 신분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같은 학교 다녀도 부잣집 자식이 있고 못 사는 자식이 있어요. 거기에서 신분이라는 걸 그 고등학교 때 느끼기 시작을 해요. 왜 느낄 수밖에 없냐? 똑같이 교육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그냥 학교 수업만 듣고 치우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는 학교 수업 돈이 없으니까 학교 수업만 듣고 그냥 기숙하고 그냥 학교에서 어, 기숙학원 그러니까 기숙 학교 다니면서 그냥 기본 교육 이제 기본 공교육만 듣고 하는 준비하는 반면에 누구는 그 비싼 강의 고액 강의 같은 거를 그냥 마음대로 들을 수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신분이에요, 신분. 신분이라는 게 그게 딱 생겨버리면 이미 상대방 입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느껴요. 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의견 줘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A랑 B가 있어요. A는 집이 정말 가난해서 학교 공락금도 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일부러 기숙학원, 기숙학교죠, 기숙학교. 기숙학교 있는데 가가지고 그냥 공격만 듣고 그렇게 공부를 해요. 근데 B란 친구는 집이 잘 살아가지고 그 듣고 싶은 사교육을 마음대로 듣습니다. 군마콘 어서 와요. 아, 군마콘 잘 오셨네. 군마콘 고3이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군마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수강생이 잘 들으세요. 저 군마씨란 친구가 고3이거든요. 올해 수능을 봤어요. 군마콘 잘 들으세요. 만약에 님 주변에 좀 잘 사는 친구가 있어요. 잘 사는 친구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군마쿠는 집이 어려워, 집이 좀 힘들어가지고, 사교육 같은 거 마음대로 못 들어요. 그래서 그냥 학교 수업만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학교 수업만 들으니까 진도 따라가기 힘들고 수능을 준비하는데 벽이 느껴져요. 근데 어떤 한 친구는 집이 엄청 잘 살아서
뭐 부모님이 뭐 비싼 강의 같은 거 있죠. 뭐 고액 강의 같은 거. 그런 거 마음대로 들을 수 있어. 그걸 성적을 쉽게 올려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북마권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그냥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많이 느껴요, 많이. 거기에서 그냥, 그러니까 이 상대적 박탈을 느끼면, 상대적 박탈감 느끼면, 그냥 박탈감 느끼는 걸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존심까지 상하게 돼요. 상하게끔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시간 투자하고 내가 쟤보다 더 나이 노력하고 해도 사교육을 받는 사람 어떻게 제낄 수가 없구나. 그거를 이제 몸으로 느끼잖아요. 한 번 느끼는 게 두 번 느끼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쉽게 하는 사람을 절대 좋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진실이냐 가식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그냥 저는 있잖아요. 이해하고 열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름을 인정해야 돼. 음. 다름을 인정하는 게 가장 포인트예요. 너와 내가 다르다. 환경적으로 다르다. 신분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무조건 다가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사람들은 더 티가 낼 거예요. 그러니까 님은 약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알아줘 다가가면 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역으로 반응했을 거야 대부분. 네가 뭘 안다 그래? DVM님 근데 요즘에는 수능도 그렇게 공정하진 않아요. 요즘엔 수능도 공정하지 않아. 그 옛말이에요. 수능 공정하다는 얘기도.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특히 성적이 특히 있잖아요. 이 고등학교 생활은 단순한 학교 생활이 아니에요. 아셔야 돼요. 사회적 신분이 달라지는 마지노선입니다. 마지노선. 그냥 단순한 그냥 학교 생활, 학창 생활이 아닙니다. 쌤들이 그런 거 못 느꼈어요. 쌤들이 내신 수능 등급 가지고 사람 차별하는 거 여러분들 안 겪어봤어요? 군마권 겪어봤죠? 군마권이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내신 상등급, 수능 상등급 위로 안 되면 안쪽이 안 들어오면 아예 상담도 안 받아준다고. 그 내신 등급이나 그 내신 등급이나 수능 성적에 따라서 모의고 성적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게 다르다. 내신 수능 성적이 그 안 나온다 그러면 아예 학생을 보지는 않아요. 그 학생들이 그걸 느껴요. 그런 걸 느낀다니까요. 성적에 따른 어떤 사람에 대한 차별이나 그런 신분이라는 것을 그 나이 때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님 아셔야 되는 게 절대 고등학교는 그냥 단순한 그냥 친구도 어울리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전쟁터에 전쟁터. 전쟁터라니까? 사회로 나가기 위한 마지막 전쟁터예요. 전쟁을 치고 나면 그 이후로는 그냥 단순히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친구가, 특히 그 친구랑 나랑 어떤 대학교의 어떤 레벨이나 이게 확 벌어지면 못 만나요. 제가 하나 얘기해 줄게. 저도 그런 케이스가 있어. 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중학교 때 공부 잘하는 애였는데 난 실업계 하고 걔는 인문계 갔어요. 인문계 갔는데 걔는 아니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요. 그냥 놔두세요. 자, 수강생님도 지금 보면 고집이 세. 보통 저런 사람들이 고집이 세요. 그 고집 부릴 게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고집을 피우는 거야. 오히려 그렇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이 자식이 나한테 왜 이래?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난 그 친구들이 나쁜 게 아니라 수강생님이 좀 이해가 안 돼, 이거는. 이미 신분적으로 다르고 나랑 노는 물도 다른데 왜 자꾸 얘는 우리 쪽으로 오려고 하는 거야? 저도 그런 걸 느꼈어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꼈어. 막 그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가는데 나는 그냥 지방에 전문대를 갔어요. 보자고 하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다니까. 자, 국마님 안 그래요? 만약에 같은 고등학교 나왔다고 뭐 연세대 학교 간 친구가 보재. 학교 다닐 때 얘랑 그렇게 친하게 지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뭐 의심부터 할 거야. 얘를 갑자기 내가 왜 부탁하는 거냐. 만나도 할 얘기 없을 텐데.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래요. 내보다 좋은 대학교 나오면 만나기가 좀 그게 레벨이 좀 차이가 많이 나면 뭐 지방에 전문대 다니는 친구 갑자기 서울에 있는 친구 서울에 다니는 애가 보재 너 보고 싶다고 그동안 너 좀 보고 싶었는데 만나서 얘기하자. 근데 선뜻 만나기가 두려워요 사실. 대부분은 안 만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고 나면 상대적 박탈감도 많이 느끼고 봐서 뭐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수강생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해결 안 되는 거야. 해결 안 되는 거 잡지 마세요. 미련 두지 마세요. 음. 사실 수강생님을 쭉 보면서 느낀 거는 굉장히 약간 열이라는 거예요. 근데 열인데 고집도 있다는 거예요. 본인만의 고집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집 부리면 오히려 고집 부리고 나가면 좋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계속 님이 다가가면 다가갈수 미쳐낼 거야. 이런 경험 많이 받았잖아요. 앞으로는 더 심하게 받을 거야. 강도 세게. 왜냐하면 대학이라는 게 그냥 대학교 학교를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대학이라는 게 왜, 그럼 생각해 보세요. 왜 서성한, 서영고, 중경외시, 국수세단, 건동을 왜 나가요? 그 대학에 출신이었다는 레벨이나 어떤 사회적인 지명도나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확률, 인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갈리니까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학벌주의라는 게 남아있잖아요. 물론 학벌주의가 옛날보단 크진 않지만 아직도 남아있어요. 절대적이에요. 왜냐? 그 학교를 나오면서 얻는 것들, 인프라, 여러 가지 것들이 사회에서는 이거를 아직 깨부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딱 느껴지면, 그게 딱 느껴지잖아요. 그 벽이라는 게 느껴지면, 아무리 학교를 같이 다니고, 뭐, 얼굴을 본 사이라고 하더라도, 마냥 그렇게 편하게 볼 수 없어요. 자, 수강생님 알아야 돼요. 편하게 볼 수 없는 사이야. 이미 고등학교 때 그걸 알잖아요. 이미 고등학교 되면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얘랑 나랑은 어울릴 만한 사이가 아니구나. 어울릴 만한 레벨이 아니구나. 그걸 그때쯤 인식하기 시작을 해. 아, 물론 수강생 입장에서 이해를 해요. 나도 친구 있고 싶고 좀 어울리고 싶고 하잖아. 근데 이미 레벨이라는 게 느껴지면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내가 그 친구 사람들 말고 새로운 사람 사귄다거나 그렇지 않는 이상 힘들어요. 차라리 대학교 가가지고 대학교에서 아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낫지. 그리고 수강생님의 또 단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그 고등학교 때 마음을 대학교 가가지고 하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수강생님.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못한 걸 대학교 가서 하면 되잖아요. 대학교 가서 좀 이루면 되잖아요. 보통 그런 케이스 많아요. 고등학교 때 좀 친구가 없던 사람들이 대학교 가가지고 친구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친구하고 대학교 친구가 좀 많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대학교를 가면 거의 같은 레벨이잖아. 같은 대학교에서 만나니까. 물론 서울, 물론 서울권에 있는 대학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 강조하고 싶은 거 뭐냐 하면, 이 환경이라는 거, 사회 환경, 집안 환경,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고등학교 되면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그걸 깨닫는 나이고, 이제 성인 되고 하면 이제 그걸 직접적으로 알게 된 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사회에서 신분 환경에 대한 차이는 어마어마하다. 정말로. 이미 거기에서 어느 정도 벌어지고 그 상대방이 상대적 박탈감 느끼면 그거는 어떻게 다가갈 수가 없어요. 다가간다고 마음먹은 자체가 고집이고 미련입니다. 그냥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두세요. 그리고 이미 고등학교 졸업했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했잖아. 그러면 저도 그래. 또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가면 좀 만나고 싶어도 잘 못 만나요. 보고 싶어도 못 만난다니까. 왜냐하면 각자 살기 바쁘고 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유로 사이가 소원해진다거나 잘 못 봅니다. 잘 못 봐요. 그래서 좀 난 수강생님한테 강해지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강해져. 내면적으로 강해져라. 제 방송 와가지고 내면적으로 좀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약해지는 게 아니라. 그런 강해진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훈련을. 혼자서도 극복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는 걸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 제가 봤을 때는 수강생님이 친구가 없다, 뭐 외롭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좀 내면의 어떤 그런 강한 모습 이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자꾸 누군가가 날 봐주기를 바라는 걸 굉장히 갈망하잖아. 근데 본인은 가만히 있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보면 느낀 거는 굳이 그렇게 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나이가 먹으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그러니까 수강생님이 지금 나이가 어리고 하니까 아직 제 말이 좀 이해는 되겠지만 실천하기 힘들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좀 시간이 지나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될 겁니다. 하기 싫어도. 왜냐 그렇게 그걸 쥐고 있으면 정말 이 사회로 이제 나와버리면 정말 힘들거든요. 살기 위해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많고 적고가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저도 그러니까 수강생님 같은 시절이 있었어. 친구가 많으면 좋겠다. 나도 주변에서 막 사람들을 막 자주 부르고 인기 많고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나와보니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친구 많던 사람이 또 밖에 나가지고 무조건 친구가 많은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 인생대로 그 친구들은 그 친구들 인생대로 두라는 거예요. 이제 대학교 다니고 하면 내 인생을 책임지는 나이잖아.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먹고 사는 거에 집중해야 되는 나이잖아요. 이미 대학교도 많이 갈라지고 집안 환경도 다른데 그러면 하나 더 얘기할게요. 그 부산의 그 사람들도 자기네들끼리 갈라져요. 그 사람들도 계속 같이 있을 것 같잖아. 아니에요. 또 갈라져요. 각자의 살 방법을 찾으면서 갈라집니다. 왜 친구란 영화 보면 나와 있잖아요. 친구 영화 보면 고등학교 때 4명이서 올리다가 대학교 되면 싸그리 갈라지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돼요. 그 수강생님 혹시 친구 영화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어, 친구 영화가 보통 보면 이제 남자들한테 굉장히 바이블 같은 영화잖아요. 물론 잔인하긴 하지만 거기 보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굉장히 친하게 어울리다가 대학교 되면 성인 되면서 각자 인생 찾아서 가잖아요.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그게 다 그렇게 돼 웬만해서는. 이제부터 강해지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 원래 약해. 수강생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람은 원래 약해요. 원래 약한 존재야. 약한 존재인데 자꾸 나이 먹으면서 경험하고 받아들이고 훈련하고 하면서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나 약해요. 저도 약하고요. 다 약해요. 약한데 계속 이제 책 보고 연습하고 운동하고 달려가면서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약합니다. 인간 약하기 때문에 운동을 해가지고 근육을 키우고 책을 보면서 지식을 집어넣고 일을 해가지고 돈을 모으는 거예요. 왜냐 그런 걸 안 하면 굉장히 약해 빠진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약한 존재. 약하기 때문에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돈도 버는 거예요. 왜냐 아무것도 없으면 약해 빠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원래 다 약한데 훈련하면서 강해지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서 경험하면서 해를 거듭하면서 많은 것들을 내가 알게 되면서 강해지는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지금 약한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이미 나이도 어리고 아직 학생이니까. 지금부터 강해지면 돼요. 지금부터 조금 조금씩 강해지면 돼.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저도 약했으니까. 저도 약하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저도 님처럼 그렇게 친구 많은 사람 동경하고 혼자 다니는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나이 먹고 생각해 보니까 꼭 그게 정답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나이 때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내가 살아온 것도 크게 나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친구 많던 사람도 혼자 되고 가는 것도 보기 되고 하니까. 아무튼 뭐 제가 얘기한 거 좀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 사람 관계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수강생님. 사람 관계라는 게 참 어렵고, 음, 이게 참 이해하기도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할게요. 우리 수강생님이 이제 이 인생을 겪으면서 좀 사람들을 알아가는 약간의 성장통? 성장통으로 생각을 할게요. 성장통. 근데 그 성장통이 남들보다 좀 아프게 다가오는.
저는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가 그래요. 모두가 다 내가 이렇게 정을 준다고 다 친해질 수 없고, 내가 무조건 사랑한다고 상대방이 날 사랑해주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다 어떻게 내가 손을 내민다고 다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100번, 1000번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에 너무 미련 가지지 마시고, 현재 지금 내 관계, 현재 앞으로 내한테 다가올 인연들을 더 충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강생님 저한테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연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오래오래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